건강은 플러스하고 질병은 마이너스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약 70% 정도는 눈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보 습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이라는 건데요. 이런 눈을 위협하는 대표적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녹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실명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안과 질환, 이 녹내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과 전문의 이재용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사실 녹내장, 그 병명만으로는 그렇게 낯선 질환은 아닌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내장을 한마디로 설명해보라고 하면 또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우선 녹내장의 정확한 정의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어 점진적으로 시야가 손상되고 더욱 진행되면 시력을 잃게 되는 만성적이고 진행적인 시신경 병증을 말합니다.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녹내장은 그중에 안구와 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길다란 시신경의 시작 부위인 시신경 유두의 손상에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네. 근데 이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 여러 가지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녹내장은 녹내장 외에 시신경이 손상이 되는 질환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시신경의 염증이나 외상에 의한 손상, 종양에 의한 시신경 압박, 당뇨, 고혈압으로 인한 허혈성 손상 등으로 시야 결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녹내장이 좀 무섭게 느껴지는 건 실명 위험이 있는 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녹내장, 대표적인 실명을 일으키는 안과 질환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은 전 세계적으로 실명을 일으키는 3대 질환입니다. 그중에 녹내장은 회복이 불가능한 실명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질환입니다. 네. 백내장은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녹내장은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영원히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4,500만 명이 녹내장으로 실명했는데 이는 전체 실명 인구의 12%에 해당되는 수치며 국내에서도 실명 인구 70만 명 중에 38%가 녹내장에 기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녹내장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2018년에서 21년 통계를 보면 녹내장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2018년 90만 4,458명에서 2021년도에는 107만 3,423명으로 3년 만에 18.7%가 증가했는데요.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이상의 인구의 10%가 녹내장 또는 녹내장 의심되는 상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리 40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녹내장이거나 녹내장으로 의심되는 상태가 한 10%에 이른다는 건 네네. 생각보다 좀 많다고 느껴지는데요. 네네. 자, 이렇게 유병률이 높은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요. 네,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어 시야 결손까지 발생한 경우를 녹내장이라고 하고요. 시신경 모양이 녹내장에 의심이 되지만 아직 명확한 시신경 손상이나 시야 결손이 없는 경우를 녹내장 의증이라고 합니다. 녹내장은 인구의 4% 정도고 녹내장 의증인 경우가 약 6%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발 개방각 녹내장이나 원발 폐쇄각 녹내장은 눈의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과거에 비해 평균 수명이 증가한 것이 한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원인 없이 녹내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뇨나 고혈압 같은 성인 질환에 의해 눈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녹내장도 있는데 성인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만큼 2차성 녹내장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과 연관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그런 내용과 연관지어서 녹내장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안압 상승입니다. 자, 먼저 이 안압 상승이 녹내장의 발생 원인과 관련된 키워드로 보면 될까요? 네네. 녹내장은 안구와 뇌 사이를 이어주는 길다란 시신경 시작 부위인 시신경 유두에서 손상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눈 안에 있는 구조물 중 안압에 가장 취약한 곳이 바로 시신경 유두입니다. 따라서 안압이 상승하게 되면 시신경 유두가 눌려서 신경 다발이 손상되고 녹내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신경다발의 손상은 안압 상승이 주 원인이라는 건데요. 그 안압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안압은 눈 안의 압력을 말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축구공에 바람이 빠지면
공의 모양이 유지되지 않고 찡그러집니다. 즉 공 안의 압력이 적절히 있어야 눈의 모양이 유지되는 것처럼 눈도 눈 안의 압력이 적절히 있어야 형태와 기능이 유지되는 거죠. 네. 자, 근데 눈 안의 압력인 안압이 왜 상승하는 건지 그 이유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압이 적절히 유지가 돼야 할 텐데 왜 높아지는 걸까요? 눈에서는 방수라는 체액이 공의 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 안에 바람이 빠지면 찌그러지고 반대로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너무 빵빵해지고 딱딱해지듯이 눈 안의 방수의 생성과 배출에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눈 안의 압력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즉 방수의 생성이 많다거나 배출이 줄어들면 안압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방수의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안압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수는 홍채 뒤쪽의 선모체라는 곳에서 생성돼서 동공을 통해 눈 앞, 즉 전방이라는 곳에서 나와서 각막과 홍채가 만나는 전방각이라는 위치에 섬유줄을 통해 눈 밖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이 경로 중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막히게 되면 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네. 시신경 손상의 주요 원인이 되는 안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녹내장 발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건 안압 상승인 거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안압은 녹내장이 발생하는 위험 요인 중에 가장 관련성이 높은 요인입니다. 원인이 아니라 위험 요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안압이 높다고 모두 다 녹내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반대로 안압이 정상 범위여도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녹내장 발병에 있어 물론 안압이 가장 관련성이 높긴 하지만 안압이 높다고 해서 또 무조건 녹내장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안압이어도 녹내장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상 범위의 안압인 10에서 20일 사이의 안압에서도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인에서는 이 정상 안압 녹내장이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녹내장 환자의 약 75%가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상 안압 녹내장이 왜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이유가 좀 밝혀진 바가 있을까요? 네, 원인은 아직 잘 모르지만 서양인에 비해 눈의 결합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텐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더 잘 늘어나고 뒤틀리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유독 정상 안압 녹내장 환자가 많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녹내장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 정상 범위의 안압이 있더라도 다른 검사를 통해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반드시 만져 검사와 시야 검사, OCT 검사를 해봐야 녹내장이 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안압만 재보시고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뒤늦게 녹내장이 발견돼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녹내장 원인에 대해서 키워드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고도근시인데요. 녹내장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고도근시라고 보면 될까요? 네, 최근에는 도시화로 인해 고도근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도근시의 경우 눈의 결합 조직이 약해지고 과다한 안구 길이 증가로 인해서 시신경이 뒤틀리면서 약해져서 정상 안압에도 쉽게 시신경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도근시 환자가 수술을 받거나 눈에 염증이 생겨서 스테로이드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정상인 눈보다 안압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어서 녹내장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고도근시 역시 녹내장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데요. 자, 근데 이 고도근시는 녹내장 외에 다른 안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안과 의사들은 고도근시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보시기도 합니다. 고도근시는 비문증이나 백내장을 조기에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요. 안구가 길어지면서 망막이나 맥락막의 위축과 변성을 일으켜서 망막 박리나 황반 변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고도근시를 좀 교정하는 수술을 받으면 그런 문제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근시 교정술을 받는다고 해서 근시가 가지고 있는 눈의 나쁜 특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시 교정술은 단순히 눈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각막을 깎아서 안경만 벗게끔 빛의 굴절률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시 교정술을 해도 근시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의 발병 위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흔히 근시 교정수술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녹내장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안압 상승, 또 고도 근시 살펴봤는데 이 외에 어떤 경우가 또 있을까요? 말초 혈액순환 장애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평소에 손발이 많이 차갑거나 레이노 증후군이 있는 사람, 그리고 혈관성 두통인 편두성이 있는 경우에도 정상 안압 녹내장의 발병률과 관련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말초 혈액순환이 나쁘면 시신경 유두의 혈액순환이 일정하지 않게 돼서 허혈성 손상이 일어나 녹내장이 발생한다는 거죠. 네. 자, 녹내장 발생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노화와의 연관성도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퇴행성 질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많이 걸어 다니면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처럼 눈을 아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녹내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화와 관련된 눈 조직의 변성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듦에 따라 안압을 조절하는 부위인 섬유주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안압이 점차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요. 노화와 관련된 시신경 유두 퇴행이 축적돼서 녹내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외에 뭐 본인이 갖고 있던 기저질환과의 어떤 연관도 있을까요? 네. 당뇨, 고혈압, 죽상경화증과 같은 성인병이 있는 경우에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2차적으로 녹내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자, 녹내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고위험군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선생님? 네. 안압이 높은 사람, 그리고 녹내장 가족력 있는 사람, 그리고 40세 이상,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 고도 원시, 고도 근시, 편두통이나 수족냉증 등 말초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사람, 장기적으로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약하는 사람 등은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녹내장 검진을 꼭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이런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신다면 1년에 한 번씩 꼭 녹내장 검진 받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녹내장 발병 영향을 주는 요인들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에서는 나타나는 증상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시야결손인데요. 시야결손은 녹내장으로 나타나는 주요 증상으로 보면 될까요? 네, 녹내장에서는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부의 시신경 다발은 마지막까지 보존이 됩니다. 말기가 될 때까지 시력이 1.0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죠. 네. 초기에는 주변부 시야가 흐릿하게 보이는 정도로만 시야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한쪽 눈에만 녹내장이 있는 경우는 더 늦게 발견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한쪽 눈에 시야결손이 있더라도 반대쪽 눈이 정상이라면 그 시야를 커버해주기 때문에 아무 증상을 못 느끼게 됩니다. 시야결손이 진행되더라도 중심 시력은 좋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눈이 조금 침침하게 느끼는 정도로만 느끼게 돼서 그냥 노안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녹내장이 계속 진행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황반부의 시신경 다발까지 침범하게 되면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바로 좀 병원을 가봐야 할까요? 네, 만성 개방각 녹내장의 경우에는 증상이 발현된 다음에 안과를 찾게 되면 너무 늦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고위험군이라고 판단되면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안저검사를 포함한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다만 급성 폐쇄각 녹내장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럼 급성 폐쇄각 녹내장의 경우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방수가 흘러나가는 전방각이 폐쇄되어 급격히 안압이 상승되는 녹내장을 말하는데요. 눈이 안통과 함께 충혈이 오고 시력이 떨어지고 불빛이 퍼져 보이면 급격한 안압 상승으로 인한 녹내장 발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두통과 구역, 고토를 동반해서 이것이 장염이나 뇌출혈 등으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젊어서 눈이 좋던 50대 후반에서 60대 사이의 여성이 흔하므로 눈이 좋았던 어머님들은 평소에 이런 증상이 살짝 있다가 지나가거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바로 안과를 찾아 폐쇄각 녹내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럼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포함해서 이 녹내장의 초기 치료, 발견이 중요한 이유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왜 초기 발견에서 치료를 시작을 해야 할까요? 네, 녹내장은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표현할 만큼 말기가 될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다른 질환과는 달리 한 번 나빠진 시야와 시력은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병의 초기에 진단을 해서 더 이상 병이 진행되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것이 최선의 치료 방법인 거죠. 네. 말기로 갈수록 치료를 해도 시야가 나빠지고요.
실명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녹내장으로 진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검사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네. 처음 녹내장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는 15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 안압 검사, 전방각경 검사, 안저 검사, 망막 신경 섬유층 촬영, 시야 검사, OCT 검사 등입니다. 이것들은 녹내장의 진단과 진행 정도,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검사들입니다. 자, 받아야 하는 검사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검사가 있을까요? 네, 그중에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시야 검사입니다. 시야란 우리 눈이 한눈에 볼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녹내장이 생기면 중심 시력은 말기까지 선명하게 남기 때문에 증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야 검사를 해야 주변 시야가 감소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검사 기계를 보면서 아주 희미한 불빛을 보면서 불빛이 느껴지면 버튼을 누르는 방식인데요. 보통 검사에 익숙하신 분들도 한쪽 눈에 약 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처음이거나 시야가 많이 나쁘신 분들은 7, 8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양쪽 눈을 다 검사하시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내 시야 확인은 좀 필수인 거죠. 근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미리 좀 대비를 해야겠어요. 네, 시야 검사 전날에는 잠을 푹 주무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검사 받으신 것이 좋습니다. 감기에 걸렸거나 큰 수술로 전신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시야 검사를 받게 되면 실제보다 시야가 나쁘게 나오거나 부정확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시야 검사를 미루시는 게 좋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도 한 2-3번 정도 자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녹내장 진단을 위해 받게 되는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시야 검사 외에 다음으로 중요한 검사는 어떤 걸까요? 눈 뒤쪽을 들여다보는 안저 검사와 OCT 검사입니다. OCT는 근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해서 시신경과 시신경 주변의 망막 신경 섬유층의 형태와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시야는 시신경의 40% 정도가 손상될 때까지 정상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초기 녹내장에서는 시야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신경 유두의 형태나 망막 신경 섬유층의 두께는 시야에 이상이 생기기 전부터 이상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안저 검사와 OCT를 통해 조기 녹내장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녹내장의 진행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중심 각막 두께 검사나 안축장 길이 검사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녹내장의 치료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되기가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녹내장 치료의 목표는 어떻게 둬야 할까요? 네, 현재까지 유일하게 효과가 입증된 방법은 안압을 낮추는 것입니다. 안압을 낮추는 치료는 안압이 정상 범위인 정상 안압 녹내장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완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안압을 낮추는 게 최선이라는 건데요. 자, 안압을 낮추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크게 약물, 레이저, 수술이 있습니다. 약물은 저만 안약과 경구약, 주사제가 있는데 네.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저만 안약입니다. 보통 하루 1번에서 2번 정도 저만하는 약물을요. 한 가지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3가지까지 복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무조건 약물을 많이 써서 안압을 많이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죠. 약물을 많이 쓸수록 부작용도 많기 때문입니다. 네. 본인이 눈에 가장 부작용이 적은 최소한의 약물을 골라서 시야 결손을 최대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물, 레이저,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된다는 건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약물 치료 외에 어떤 경우에 레이저 치료가 필요할까요? 네, 약물로도 안압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거나 폐쇄각 녹내장이 있을 때 레이저를 시행하게 됩니다. 레이저는 개방각 녹내장에 시행하는 섬유주 성형술이 있고요. 폐쇄각 녹내장에서 시행하는 주변 홍채 절제술, 주변 홍채 성형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녹내장 치료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네, 눈 안의 방수를 눈 밖으로 빠져나가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원리입니다. 섬유주 절제술, 녹내장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이 가장 많이 시행되는 방법이고 또 눈의 절개를 최소화해서 스스로 빠른 회복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미세 침습 수술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약물과 레이저, 수술 등 이 녹내장 치료에 적용되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 치료법을 적용해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녹내장은 완치가 될 수 있는 질환은 아닌 거죠? 네,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수정체가 두꺼워지면서 전방각이 폐쇄되어 안압이 상승돼서 발생하는 폐쇄각 녹내장인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완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당뇨나 고혈압처럼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뇨 환자가 평생 동안 혈당을 조절하는 것처럼 녹내장 환자도 평생 안압을 조절하기 위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안압을 떨어뜨리는 약물은 작용 시간이 12시간에서 24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약물을 중단하면 며칠 후 다시 안압이 올라가게 되죠. 따라서 약물을 꾸준히 투여해야만 안압이 조절되게 됩니다.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5년 성공률이 70에서 80% 정도 되기 때문에 다시 안압이 상승되지 않는지 정기적인 검진을 해야 하고요. 안압이 다시 상승했다면 다시 약물을 투여하거나 재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녹내장학회에서는 연령별로 나눠 40대에서 60대 연령대에서는 2년에서 3년 정도에 한 번,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진받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심한 경우에는 실명에 이를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질환이 바로 녹내장인데요. 결국 미리미리 챙기는 안과 검진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재용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